심화 이론에 대한 첫 번째를 한번 배워보실 건데, 이제 만약에 액세스에 관련해서 활용편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기초적인 건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좀 깊게 다뤄보고, 그리고 정말 현재 액세스가 자격증에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는가, 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 때는 이렇게 심화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배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강의는 그 다음 강의까지가 심화 이론 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액세스를 조금 더 깊게, 조금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액세스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도 쓸 거고, 액세스 본래 기초편을 들어보신 분들도 알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 쪽에서는 액세스를 써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계속 이 브록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브록 파일은 여기 저희 샘플 폴더 안에 존재합니다. 이거 여시면은 제가 여기다 적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강에서는 SQL 언어를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SQL이 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즉슨 액세스를 다룰 때 필요한 쿼리 쪽에 있는 언어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제가 기초편에서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기초편에서는 다루는 방법을 공부를 했으면 사실 세 번째 지금 심화편, 죄송합니다. 활용편에 있는 세 번째 강의인 SQL은 기초편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즉슨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강이랑 5강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실무 파일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연습 1, 2로 나눠서 한번 해볼 겁니다. 실무 파일이라는 것은 현재 진짜로 정말 뭐 회사 쪽에서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에 관련돼 있는 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액세스 파일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액세스 파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연습 좀 하고 상황에 맞게 정말 내가 실제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무 파일을 다뤄보는 그런 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거 배우시면은 실제 내가 회사 가셔가지고 나 진짜 이런 상황 겪고 있는데, 또는 나 진짜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아마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개인적인 공부도 아마 이 강의에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6강, 그 다음에 7강, 그 다음에 8강. 이 8강이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8강까지 총 3개를 통틀어서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이제 자격증 관련하여 문제풀이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액세스 자격증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또 자격증이 있죠. 제가 그 자격증을 말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또 그 자격증에 대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쳐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액세스 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자격증이 아마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나는 활용편을 들으면서 액세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 이 정도 문제풀이는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구나. 그럼 나 이 자격증 따서 내 실력을 증명해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걸 들었다고 해서 액세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통 뭐 강의 시간은 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20분 중반쯤에서 한 30분 중반쯤으로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시간도 보이시죠? 그죠? 이쪽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강 진도 내용을 제가 좀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DB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심화 과정,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고치는 거에 관련해서 심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게 활용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입력 수정에 대한 것을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요거 배우고 있는 거죠. 액세스 활용편. 제가 여러분들은 다 받아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수준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액세스 열어보죠. 아마 이런 화면이 아마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해지실 건데요. 빈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신 상태로 여기 파일 이름을요, 저희가 이제 조금은 좀 뭔가 회사 이름을 좀 따가지고 그냥 가나다라 회사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서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샘플 폴더에 보시면요. 브록 파일도 존재하지만 학습 1, 2가 있습니다. 이쪽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PDF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 PDF 파일은 제가 예전에 액세스 공부를 좀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고했던 자료고 제가 조금은 수정을 해서 PDF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액세스를 남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좀 많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요거를 쓰지는 않고 내가 갑자기 액세스를 너무 오랜만에 가르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좀 참고를 해서 기억력을 좀 더듬거리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이름들을 쭉 알려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는 얘기는 좀 확대를 할게요. 테이블을 완성을 지어 보도록 할 건데 가장 처음에 만드는 게 이제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여기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따지게 되면은 이 학생 테이블에 관련되어 있는 필드, 즉슨 디자인 보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필드와 데이터 형식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뭐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정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게 형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목 코드라는 필드가 하나 있다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 까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필드라는 것은 이제 제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목을 말하는 거였고 과목 코드에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테이블을 완성 지을 때 만약에 1이면 001, 뭐 00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런 예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과목 코드면 숫자니까는 숫자가 1부터 만약에 100명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001번, 002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할 때. 그리고 또한 밑에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초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입력 마스크 쪽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유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주민번호, 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마스크, 약간 외부 쪽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형식을 바로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입력 마스크인데 보통 입력 마스크 같은 수업은 이제 기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써져 있던 뭐 주민등록번호, 입력 마스크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입력 마스크를 존재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호들 여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0은요, 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 있죠, L. 대문자 L인데 이것은 이제 영문과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대문자 A는 L과 다르게 보통 공통점이 영문 한글로 존재합니다. 똑같이 둘이. 근데 숫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ND라는 기호는 모든 것에 대한 문자, 그 다음에 공백도 다 포함해서 전부 다 글자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미만 표시죠. 그렇죠? 이 미만 표시, 즉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기호는 소문자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지금 OX거든요. 얘네들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력 마스크들이고 얘는 굳이 소문자로 바꾸는 게 필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9라는 것은요. 똑같이 숫자 공백 입력 가능이라고 해서 지금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 친구랑 비슷해요. 얘는 문자가 얘는 숫자니까. 근데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누구랑 똑같냐면 L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영문과 한글 두 가지가 똑같은데 얘도 필수가 아니에요. 그럼 소문자 A도 영문 한글 숫자 그 대문자 A랑 비슷한데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즉슨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력 마스크에서 나만의 입력 마스크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기호 여기 있는 거 기호가 가장 필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순서를 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땀자 보이시죠? 요거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기호들을 저장할 건지 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할지 나만의 이제 문제를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98-1234라는 것을 만들 건데 이때 6자리의 숫자가 입력되고 얘도 저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입력 마스크를 적은 상태로 이제 여기서 00, 00-0000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로 만약 00-0000이라는 것은 0은 0부터 숫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기준으로 0을 쓰게 되면은 너 지금 이 기호 저장할 거야? 네, 기호 저장하겠습니다. 뭐 요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 번호 같은 거 하실 때도 뭐 02마에 1234다. 그럼 이 마자가 문자잖아요. 그러면 문자 표시할 때는 L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0하고 L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L 0000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숫자랑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에 맞는 입력 마스크로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 3자리 짝대기, 숫자 2자리 짝대기, 숫자 5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되고 밑줄 기호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콜론을 기준으로 기호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문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공백이 없이 최소 2글자 최대 4글자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백이 없이 최소 2글자니까 L은 무조건 2개 앞에 나와 있고요. 최대 4글자까지 하기 위해서 물음표라는 걸 이용하면서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으로 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최소 2글자면은 무조건 2글자는 들어가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L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암호 형식으로 표시된다는 얘기는 패스워드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은 입력 마스크가 별표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캡션이었죠. 캡션에 이제 액세스에서 보통 여기 보시면 캡션이 있죠. 이쪽은 이제 필드 레이블, 즉슨 이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캡션에다가 무언가 적어주시게 되면은 필드 이름이 감춰지면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둘 거야. 근데 하지만 보여지는 게 레이블이잖아요. 그것만 이제 다른 걸로 할 거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값은 영어로 디폴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코드, 즉슨 그 줄 한 줄이었죠. 레코드가 비슷한 말이 튜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편에서 배우셨죠? 튜플이 만약에 추가가 됐어요. 어떤 행이 추가가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0이 입력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기본값에 0 입력하고, 만약에 성별 같은 거에서 남자가 별로 없고 여자가 좀 많아. 그러면 불편하게 여라고 적지 말고 일단 기본값에 여라고 입력하면은 모든 필드명들, 즉슨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여로 적힐 거고, 남자가 별로 없다라면 중간중간 남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시스템이 오늘 날짜가 시간이 입력하게 하면은 저희가 배웠던 함수인 now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래다 기본값 쪽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값은 여기 있었죠. 기본값 이쪽에다가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째 유효성 검사 규칙.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기초편에서 이런 거예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배우셔야겠죠.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내가 적은 이제 입력을 했던 데이터들이 제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별표라는 기호는 0개 이상 임의 문자, 즉슨 정말 무제한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물음표는 딱 한 개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2개 있었더라면 2개의 문자가 나타나는 거고요. 샵은 보통 숫자 같은 것들 한 자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부터 9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능 문자, 즉슨 영어로는 이제 엑셀에도 나오는데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와일드 카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lik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SQL 쪽에서 배우긴 배울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다뤄보자면 보통 like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뭐와 같아, 뭐랑 같은데 커말 별과 같아 이런 뜻이 뭐냐. 일단 커말은 제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고 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자를 의미하는 거라서 커말로 시작은 하되 뒤에라는 아무거나 나오는 것과 같아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슨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이 like는 필기도 괜찮은데 는과 같습니다. 뭐뭐와 같다 할 때 는과 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별 커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앞에는 아무거나 놔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는 커말이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 커만 별은 그러니까 이 커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어디서 사용을 하냐? 저희가 테이블 구축할 때 유효성 검사 규칙, 즉슨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제가 이제 식을 넣으면 되는 건데 보통 오른쪽에 있는 이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여기 식 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드에 반드시 골뱅이나 문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싶어. 나 이거랑 같아. 별, 골뱅이, 별.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만약에 필드로 적게 되시면은 뭐뭐와 같아, 뭐랑 같은데 가로를 여는 이유는 뭐 안 여셔도 되고 열으셔도 됩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되니까요. 뭐뭐 그 다음에 짝대기가 들어가고 뒤에는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는 다 전부 다 뭐예요? 숫자잖아요. 근데 이 별은 사실 문자잖아요. 네,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봐봐요. 자, 보통 지금 98마
1, 2, 3, 4라는 차번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마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에게. 이거 지금 전체 다 합해가지고 얘네들을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 숫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애들한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숫자라고 하겠죠.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숫자가 좀 많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좀 특이합니다. 숫자들만 있으면 숫자 맞아요. 하지만 이 숫자들 사이에 뭐라도 하나라도 문제가 끼면 이 자체는 다 문자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는 잔인데 어차피 적어봤자 문자 처리됩니다. 왜? 짝대기가 문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꿀팁입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에 이거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 뒤에는 반드시 7자리만 나와야 돼. 그럼 일단 짝대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짝대기는 포함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별 짝대기 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운데다가 쓰는 게 이제 and라는 연산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len이라고 있어요. 이 len이 뭔지는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잠깐 써드리면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len은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출력하는 함수의 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len자를 쓰게 되면은 아하, 너가 지금 했던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는 주민등록번호에 만약에 이거를 포함시켜서 만약에 빼게 되면은 7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인스타는 이제 보통은 요거는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en이라는 건 문자열 길이를, 즉슨 전체 주민등록번호에서 너가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이 짝대기를 빼게 되면은 7자리가 꼭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어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스타가 나오죠. 인이 포함된다. str이 스트링이라고 해서 필드에 문자가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 적긴 좀 그러니까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인스타라는 것은 이제 인 알죠? 인은 이제 뭐 들어간다. 또는 뭐 이제 뭐 포함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합성어입니다. str은 보통 뭐의 약자냐면 이제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은 문자랑 다릅니다. 문자는 한 개만 말하는 건데 문자열은 여러 개를, 문자가 붙어있는 여러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문자지만 안녕하세요는 문자열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서 문자열에 이것이 포함된다 라는 뜻이 instr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필드라는 제목이 있어요. 컴퓨터라는 건 필드 제목이죠. 문자 사이에 공백이 불가능해. 반드시 그리고 골뱅이가 포함돼야 돼. 자, 컴퓨터라는 필드에 이렇게 쓰면 공백이잖아요. 공백이죠. 공백이 포함되면 안 되라는 것은 5라고 숫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false로 따집니다. 보통 컴퓨터는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 이유가 true 있죠. true가 원래는 보통 진실이라는 뜻인데 컴퓨터 쪽에서는 숫자 1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영어 아시죠? false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니까 없겠죠. 숫자 0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백이 포함되면 안 돼 라는 뜻이니까 불가능하는 거니까는 false니까 0. 그리고 공백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포함이 돼야 돼요. 반드시 물음표 들어가야 돼. 뭐뭐랑 같아 물음표가 포함되게끔 하기 위해서 골뱅이 별을 한 거겠죠. 자, 컴퓨터 필드에 반드시 6글자가 입력돼야 됩니다. 그러면 6글자니까 문자열의 길이는 6, 즉슨 문자열의 길이 컴퓨터라는 필드에다가는 6자리만 넣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규칙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 규칙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을 때 이런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와 이거는 뭐 yes or no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해보면 밑에 보시면 필드에, 그러니까 제목에 삼성, 애플, LG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in입니다. 이게 str만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포함될 거야 삼성, 애플, LG가. 그러면은 어떠한 필드에 삼성, 애플, LG만 입력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YN 있습니다. yes or no 같아. 제가 이걸 잠깐 빼먹고 가서 그렇습니다.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yes or no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2개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번 알아보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그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번에 이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기다 정해주는 거죠. 자, 액세스를 보시면 인덱스 이쪽입니다. 예, 아니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인덱스라는 걸 일단 빠른 조회가 가능한 것을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아니면서도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즉슨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이제 원래는 이제 왕을 고르시는 걸로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들 중에 왕을 한 명을 골라야 합니다. 이 왕이 기본 키죠. 근데 기본 키가 아닌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네들 중에 여기 이 기본 키들이 아닌 애들 중에서도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인데스 2에 중복 불가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중복이 가능한 걸로 색인이 영어로 인덱스이기 때문에 얘 중복 가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필드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자동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해 두시다. IME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어로 입력하도록 변환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적었을 때 한국어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동으로 영어 등록으로 해놔 이렇게 해가지고 IME를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편에서 테이블 구축이라는 것, 즉슨 테이블 완성을 시킬 때에는 액세스 보통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데다가 필드 이름 적고 데이터 형식만 골라서 끝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깊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거 첫 번째 거 끄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학습 2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슨 그냥 입력한다라는 것은 데이터 그냥 말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고요. 수정한다는 것은 내가 입력하는 것을 이제 고쳤을 때를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기능에서 많이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폼에서 씁니다. 여러분들 폼 기억나시죠? 여기 만들기소에서 폼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뭔가 이제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 보여지는 버튼과 이벤트들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폼 속성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기준 폼이거든요. 그땐 폼 말고도 이제 보고서 쪽, 이제 기준적으로 정석인 것을 만들었을 때 정렬 기준인 필드를 설정할 때는 보통 이제 명령어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오름차수는 뭐 ASC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수는 DESC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정도를 보면은 만약에 내가 만든 외부의 폼이 로드, 즉슨 불러와질 때 마지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야. 그러면은 필드를 적은 상태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필드명도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폼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좀 크게 해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보기 방식에서 폼 보기 같은 것들 할 때 사실은 단일 폼, 그 다음에 연속 폼,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저희가 살짝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단일 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슨 모든 값들을 한 번에 딱 하나씩만 표시를 하는 게 단일 폼, 가장 많이 만드는 특징입니다. 연속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 채울 만큼, 즉슨 진짜 엄청나게 많이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단일 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으면 마치 체크박스 같은 걸 눌렀을 때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눌러서 여기 보여지잖아요. 근데 연속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화면에 레코드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이제 엑셀이 스프레드시트잖아요. 그래서 엑셀처럼 행과 열 상태로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또 알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 선택키라고 해서 이제 탐색 단축 구분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이 만들 때 컨트롤 쪽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이 폼 쪽에서 이제 폼을 눌렀을 때 마법사 같은 거 시작하거나 이렇게 뭔가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림이 좀 보이실 텐데 대여라는 폼입니다. 대여라는 폼에 전화번호와 비디오 번호, 대여 일자, 금액, 반납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두 예, 즉슨 이쪽에 이제 예를 클릭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탐색 단추라는 것은 이제 여기 밑에 검색에 이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분선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 같은 것들 있죠. 선 같은 것들, 요 선 같은 것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요런 선들이 구분선이에요. 구분을 하기 위한 선. 레코드 선택키는 여기 옆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레코드들을 총 26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달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모달을 예로 지정하게 되면은 내가 이 하나의 폼을 닫을 때까지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냥 무조건 닫으면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모달을 예로 지정하면은 다른 폼을 선택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쪽에서는 뭐 할 때 뭐 포커스 유지하자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모델을 예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닫을 때까지 계속 보여지게끔 하라는 얘기가 돼요. 마치 그럼 이제 식당 같은 데서 포스기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폼으로 만드는 거니까 보통 이제 눌러도 되잖아요. 막 손가락 터치로 그렇죠? 그런 것들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주요 속성이죠.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컨트롤 주요 속성. 즉슨 이제 컨트롤이라고 나왔으니까 보통 배워야 되는 이제 함수 같은 게 조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디서 쓰시냐? 보통 이제 이벤트를 활용할 때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폼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단추 같은 거 만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추 마법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건지를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열어가지고 자, 지금 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눌렀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이벤트로 딱 돼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속성 시트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커맨드 요쪽 여기 이거 이름이죠. 형식 요쪽에 있는 것들이죠. 데이터 이벤트 여기 이벤트 그러니까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탭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탭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사용 가능 쪽이 있습니다. 이쪽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폼 보기에서 이건 폼 보기면은 요거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요거 폼 보기죠. 그쵸?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지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필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만약에 txt 4번 즉슨 txt는 텍스트 박스예요. 요거죠. 텍스트 박스. 이걸 제가 만약에 만들면은 보통 이제 이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 원본 뭐 사용 가능 써져 있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포커스라는 것은 닫힐 때까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두 번째 잠금 쪽이 있어요. 잠금은 여기 밑에 있죠. 말 그대로거든요. 데이터 편집할 거야 말 거야. 즉슨 이걸 내가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잠그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박스라는 이름에다가 편집할 수 없도록 할 거야. 그럼 잠금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편집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는 겁니다. 탭 정지가 있습니다. 기타 탭에 있죠. 이 기타 탭은 여기 있습니다. 탭 정지라고 해서 요거죠. 요거 탭 정지.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뭐 어렵다 나오는데 이 친구가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 컨트롤이 얘네들 말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탭키를 누를 때 컨트롤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 즉슨 내가 만약에 탭키를 띡 눌렀을 때 다른 컨트롤로. 왜냐면은 엑셀 쪽에서도 탭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넘어가냐 이거예요. 탭을 눌렀을 때 지금 탭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탭.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탭 정지 쪽이 지금은 이제 여기 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포커스 이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탭 정지에 아니오를 하면 정지되는 게 아니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컨트롤 원본 데이터 탭에 있는 이 컨트롤 원본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어렵죠. 점점점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폼에다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를 저희가 작성할 수 있어요. 마치 입력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별 5개죠. 자, 컨트롤 얘네들이죠. 컨트롤에 나타낸 필드와 계산식을 지정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대괄호 씌워져요. 왜냐면은 그 필드에 보시면 대괄호 씌워져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초편에서도 이런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식을 작성하기 전에는 무조건 앞에 는자 꼭 붙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볼게요. txt 총액은 그러니까 txt 총액이면 텍스트 박스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tx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에다가 만약에 이 친구는 기본급의 수당 합계를 더할 거야. 자, 앞에 적은 건 얘네들은 제목이에요. 실제로 계산이 되는 건 이 는부터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냐? 이렇게 보여지죠. 만약에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면 기본급 플러스 수당 합계 땡땡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된 게 여기에 써지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의 이름을 이렇게 조자해가지고 얘랑 더한다. 또는 뭐 txt 소득세라는 것은 뭐 총액의 10% 땡땡 하고 여기다가 총액의 진짜로 10% 정도에 되는 0.1을 곱해서 표현을 한다. 총액 합. 자, 여기서 나오는 게 sum이라고 해서 보통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쉬워서. 썸이 이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플러스로 다 해주시면 되는데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sum이라는 썸이라는 합계에 대한 함수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묶어서 합계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를 잠깐만 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집계 함수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별표가 무슨 뜻이었죠? 네, 모든 문자를 뜻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체 개수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값이라고 합니다. 널값이 혹시 뭔지는 기억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위에도 있었죠. 널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백, 아예 빈칸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하면 부재의 값,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있다라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텅텅 비어있는 걸 제외하고 싶어 그럼 카운트라고 적고 별표 적지 말고 필드명을 적게 되면은 이 필드명에 관련되어 있는 공백을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만 몇 개 있는지 구할 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sum, 개수는 count, 평균은 avg라고 해가지고 평균 같은 거 구할 수 있고 뭐 최대값은 max, 뭐 요거 말고도 최소값이라고 해서 min도 있어요. min이라고 하죠. 뭐 요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시간입니다. 보통 데이트, 타임, 나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보통 만약에 제가 시계다가 데이터라고 쓰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던 컨트롤에 날짜 나타나고 시간 나타나고 날짜 시간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날짜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연월이 돼서 만약에 2월은 날짜를 넣게 되면은 연도만, 월만, 일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초도 시간만, 분만, 초만 됩니다. 누적 합계가 있어요. 해당 회원 내역에 대한 1년 번호가 차례대로 표시되도록 뭔가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차례대로 1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게끔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보통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20일 같은 경우에는 또한 또 좋은 게 또 있는 게 그래서 그냥 테이블 쪽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1년 번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페이지 표시, 이건 배운 적 있으시죠? 기초편 한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함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D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보통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것들을 더해주는 겁니다. 보통 종류가 이제 dsum과 daverage, 이게 avg가 있는데 보통은 필드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관련되어 있는 플러스나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조건이 되죠. 아까 전에 in str 기억나시죠? 요거는 이제 필드와 찾는 문자. 그래서 찾는 문자가 처음으로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말 필드에 공백 없도록 할 거야.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이건 좀 어렵게 말한 거니까 커말 필드에 공백이 없는 게 false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스타링은 아까 전에 그 str에 있는 약자였었습니다.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en 함수 제가 같이 쓰는 거 기억나시죠? 함께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정한 길이로 기호를 반환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너 스타링 나 지금부터 기호 반환할 거야. 내가 지금 정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반환할 거야. 근데 몇 글자를 반환할 거냐면 주민등록번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제 주민번호 앞자리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를 이제 그만큼 샵으로 채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 레프트, 라이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문자 출력 함수인데요. 보통 테스트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가져올지는 이제 가운데 있는 쏙 뽑는 거. 레프트랑 라이트는 개수만 적게 되면은 왼쪽부터 몇 글자, 오른쪽부터 몇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if는 이제 그냥 if가 아니라 i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if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엑셀에 if 함수가 있어서 XS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라고 저는 이제 애들한테 if라고 하긴 하는데 조건을 적고 참일 때는 여기, 거짓일 때는 여기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포맷도 조금 많이 쓰죠. 보통 이제 엑셀의 텍스트 함수랑 비슷한 건데 엑셀의 텍스트 함수를 모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만약에 식을 적어요. 근데 이 식에 맞는 것에 대한 형식을 그 정도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예를 한 번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xt 순매출액 합계라는 컨트롤 쪽에서 순매출액이 만약에 123만4,567원이야. 근데 이것과 같이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옆으로 기호 이쁘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적고 싶은 거 적는 거죠. 이럴 때는 포맷, 그 다음에 sum, txt 순매출액 적을 때 이렇게 다 적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포맷, 나 지금부터 사용자 지정 형식 할 거야. 더 해줄 거야. 일단은 txt 순매출액에 뭔가를 더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기호를 나는 이렇게
별 순매출액을 할 건데 보통은 이제 이 그 콤마는 밑에 있죠.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구분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두 번을 입력을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구분기호를 지어주면서 기호를 넣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형식입니다. 텍스트 이제 엑셀의 텍스트 함수가 이제 문자로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추주라는 것도 이제 엑셀의 함수에도 있어요. 저기 만약에 여기다 값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3을 넣게 되면은 1일 땐 여기, 2일 땐 여기, 3일 땐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집어넣으면은 시외가 뽑히는 거죠. 이 스위치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if를 많이 쓰는 편국이라서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 컨트롤이죠. 요것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콤보 상자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죠? 콤보 상자라는 게 또 이제 여기 있었죠.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 기억을 또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폼 쪽에서 양식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콤보 상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막 여러분들이 막 찾느냐고 막 고생을 좀 하세요. 콤보 상자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자. 이렇게 여기 눌렀을 때 요쪽 있죠? 요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뿅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오는 게 콤보 상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컨트롤 변경할 때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변경 쪽 가셔가지고 어떤 걸로 변경할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변경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행 원본이라는 속성에 점점점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렬이 되고 싶으실 때는 행 원본이라고 해서 너 지금 여기 목록 박스에 어떻게 목록 나올지 정했어? 나 그런 거 안 정했는데. 그럼 즉슨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점을 눌러서 보통 이쪽에서 이제 정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누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루기가 편하죠.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창의 빈 화면을 클릭했을 때 고유값을 예로 지정한다. 즉슨 이제 자 이게 또 이제 여기 콤보상 그 밑에 보이시죠? 창의 빈 화면 클릭했을 때 속성 시트에서 고유값. 속성 시트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유값도 찾아야 돼요. 또 근데 지금 고유값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이 친구가 있어도 사실은 보시면은 형식 쪽에 고유값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찾느냐고 조금 고생을 많이 해요. 다른 분들은 쭉 보면은 없어요. 고유값이. 왜 없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여기 쿼리 쪽 있죠. 쿼리 작성기 쪽에 보시면 고유값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되면 예로 지정한다. 즉슨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지역 코드 요거죠. 요거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세요. 즉슨 고유의 값이 뭐예요? 그냥 중복하지 말고 하나당 딱 하나만 있자. 고유의 값으로 정해놓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까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입력 수정하실 때는 보통 기본적인 건 거의 다 배우신 거라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데이터베이스의 약간의 이제 좀 심화적인 이론을 말씀드린 겁니다.